메뚜기네. 숲 유치원에서 뭘 하는지. 숲이 교실이 되는 거예요. 유정란을 부화시켰어요. 아이들 나라와 마비살롱이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육아정보입니다. 네, 요즘 자연과 숲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추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프레벨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 철학자들도 그런 자연에서의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몬테소리나 발도르프 같은 유명 이런 교육 그쵸.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뭐 숲 유치원, 숲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새 아이들이 실내 활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회가 없어요, 많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뭐 거의 우리 셋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서 아이가 흙 밟을 일 놀이터에 나가자 했는데 사실 놀이터가 흙인 경우가 없죠. 우레탄이야. 맞아요. 그런 만큼 자연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니까 네. 요즘은 오히려 밖으로 나가자, 숲으로 가자 이런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숲 유치원, 숲 어린이집은요 1950년대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덴마크고 또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숲 유치원이 한 1000여 개 정도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독일 숲이 그렇게 많나?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숲 어린이집 그리고 숲 유치원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만들어지는 그 초기 2000년대 초반보다 요즘에 숲 어린이집이나 숲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커진 것 같고요. 저희 딸도 제가 고민을 하다가 또 숲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숲 체험이나 자연 관찰, 또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자연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숲 유치원에 대해서 주변에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도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궁금해요. 맞아. 다 한 번씩 약간 고려 대상이잖아요. 유치원 갈 때는. 맞아요. 저도 일단 1년을 보내봤고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참 많아요. 근데 숲 어린이집이나 숲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도 우리 정하나도 또 강쌤도 주말마다 최대한 자연과 좀 함께하는 활동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것들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낮에 많으니까 주말이나 하원 후에는 무조건 뒷동산이라도 가고 자연 관찰하러 어딘가라도 야외에 나가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횟수 자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경쌤은요? 저도 이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막상 나가서 뭔가 난 목표를 뭐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공벌레 보기, 개미 찾아보기 뭐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막상 나가면 자연에서 뭘 내가 목표로 좀 애한테 체험을 시켜줘야 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숲 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말 그대로 숲이 교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실에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태린이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우비를 입고 나가고요. 아니면 그냥 나가고요. 등산복을 입고 네, 태풍이 불면 그때 이제 아이들이 지금 태풍이 부는 것처럼 좀 신체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실내 활동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의 교실인 숲으로 나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통 입학 설명회를 하면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도 그건데 미세먼지인데 괜찮아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거를 딱 들어보면은 오히려 도심에서 있는 것보다 숲에 들어가면은 미세먼지나 추위에도 더욱더 아이들이 단련이 되고 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덥다고 아니 또 너무 춥다고 실내에만 이제 피해 있는 거는 아이들의 건강에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숲 유치원에서 뭘 하는지 맞아요. 프로그램 스케줄표 있어요? 따로 정해진 타임테이블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날의 날씨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다음 주에 할 거를 정해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숲에서 그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제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추석이면 추석, 겨울이면 겨울,
아니면 가을이면 낙엽 이런 식으로 대주제만 가지고 나가서 그에 맞는 활동을 아이들이 직접 탐구하고 직접 알아보고 그런 도구들도 직접 모아오게끔 약간 자연 활동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적이다. 그렇죠. 나 근데 궁금한 건데 점심도 숲에서 먹어? 점심을 먹을 때는 들어와요. 근데 이제 숲에서 먹는 날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그래서 점심시간에 좀 늦는 경우가 엄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희 아이가 다니는 곳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숲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엄마가 집에서 자연관찰 체험을 해준다면 나가서 좀 뭘 해줘야 될까요? 일단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교육도 많이 시켜요. 왜냐면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 주말에는 엄마 아빠와 그런 자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린이집처럼 그냥 대주제만 정하고 나가시면 아이들이 좀 자유로운 활동을 좀 보장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먼저 자연과 친해져야 됩니다. 저는 사실 벌레를 진짜 무서워하는 편인데 그 교육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메뚜기나 귀뚜라미를 아이가 잡아오면은 전 진짜 만지기 싫거든요. 그런데 어머 메뚜기네. 더듬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머 다리가 방앗개비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속은 매우 떨고 있지만 약간 아이들이 선입견을 갖지 않게끔 무서워도 무서운 척하지 않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곤충을 진짜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같이 잡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거를 한 번도 무서운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자연과 더욱더 친숙해질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적당한 규칙을 둬야 되는데 사실 규칙이라 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치. 나가서 자연을 해치지 않고 뭐 자연에 있는 거를 파손하지 않고 이런 적당한 규칙만 정하고 나가시면 자유롭게 자연 활동을 즐겨보실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자연 활동에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건강한 신체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숲에서 뛰어놀고 그러면 뭐 체력 단련, 기초 체력은 물론이고 뭐 순발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당연히 길러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대근육을 많이 쓰면 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고요. 뭐 심폐활동, 심폐기능에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걸 뭔가 과학적으로 어. 얘기해 주니까 네, 일단 우리 정하나가 들을 때는 맞아 이러고 여기서는 역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만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 어른들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좀 펑 트인 곳이나 맞아. 숲이나 이런 데 가고 싶잖아요. 피톤치드 향 이렇게 맡고 아이들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야외 활동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술을 마실 수도 없고 마시면 많이 되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름다운 감성과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테르니는요 단풍을 보면 저보다 더 눈빛이 이렇게 막 느긋해요. 그렇게 엄마 소녀의 너무 감성. 예쁘다. 정말 아름답게 색칠해 놓은 것 같다. 막 이런 감수성 있잖아요. 맞아요. 감수성 발달에도 확실히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약간 그런 감수성이 묻어지잖아. 그치. 맞아. 그냥 춥구나. 어. 가을이구나. 눈 많이 와서 겨울이구나. 짜증나네. 막 이러네. 그런데 그런 풍부한 감정을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주의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숲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고요. 내가 뭐를 탐구할 때도 더욱더 집중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생각해도 개미가 움직이는 거 엄청 집중해서 관찰하잖아. 맞아. 어린 시간 가는지. 동안. 그러니까 나는 왜 요즘 이렇게 개미가 없지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안 보는 거야. 재미 많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연에 나가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비가 온 다음에 바로 나가게 되면 큰 웅덩이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뭐 어떻게 피해갈지 아니면 벌레들이 뒤집혀 있을 때 테리니가 실제로 그 벌레를 어떻게 도와줄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자연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연 관찰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런
자연 관찰이 특히 더 효과적인 연령대가 있을까요? 일단 뭐 자연 관찰과 관련된 팁을 주자면 효과적인 연령대에 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이제 뭐 생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자연 활동에서 자연 관찰에서 가장 효과적인 나이는 유년기의 중기 약 5세에서 13세 이 정도의 나이대라고 합니다. 이때를 살펴보니까 딱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에서 혼자 딱 내가 할 거야 가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관찰에 있어서도 누가 이걸 보여주고 보는 그런 능동적인 관찰이 아니라 내가 찾아보고 내가 탐구하고 내가 해결하는 능력을 자연에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낀 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 관찰을 하다 보니까 호기심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호기심이라든가 이해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기는 좋은데 자연 관찰을 엄마가 자주 직접 같이 해주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자연 관찰을 접하는 게 책인 것 같아요. 전집. 네, 사실 어릴 때 창작 이후에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자연 전집이죠. 자연 관찰.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 자연 관찰 좀 늦었는데 드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히려 자연 관찰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 길게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 하는 슬기로운 생활 아니면은 좀 커서 과학 이런 데서도 뭐 개미의 1년, 나비의 1년, 나비가 태어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다 자연관찰 전집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 교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 자연이랑 실험관찰 있었잖아요. 따로 있었죠. 딱 그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을 때 엄마가 일단 아는 게 없으면 강아지는 멍멍이야, 고양이는 냥냥 이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자연 관찰을 읽으면서 아이랑 공부하고 나가면 아이가 이해하는 폭도 훨씬 넓어지고 맞아. 똑똑해지고 재밌어지고 자연을 보는 게. 네, 이렇게 자연 관찰 책 전집도 좋은데요. 아이들 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연 관찰 영상이 있어요. 영상으로 보시면 더 생생하게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나라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누리학습 탭에 들어가시면요, 동물나라, 뭐 바다생물나라, 공룡나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소재대로 이게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에그박사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걸 진짜 좋아해요. 에그박사 무슨 내용이냐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네. 채집을 하고 맞아요. 관찰을 하고 실험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약간 대리만족이 되나 봐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그 장수풍뎅이를 채집해 오기, 또 장수풍뎅이를 집에서 기를 때 사육 환경 만들어주기 이런 것도 에그 박사가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저희 태린이가 매번 나가서 찾아오는 게 장수풍뎅이거든요. 찾아와요? 네, 찾아와서 보여주는데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 풀어주고 오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키운다, 요즘은 애완 뭐라고 하죠? 반려곤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려충? 반려곤충으로도 장수풍뎅이를 많이 키우니까 에그 박사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맞아. 저희 아이가 에그 박사를 보다가 이건 곤충이긴 하지만서도 동물에도 관심 많이 생겨서 이제 부화기를 사서 유정란을 부화시켰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닭을 집에서 키웠는데 네. 너무 궁금해. 어떻게 닭을 키웠지? 힘들었어요. 네. 약간 썰을 풀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키워보니까 영상도 보고 뭐 실제로 키워보고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요즘 학교 도서관에 가서도 새 책만 그렇게 빌려요. 아이들 나라에 들어오시면 정말 자연 그리고 체험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나 많습니다. 키즈스콜레, 야호 자연화도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전집을 내가 오프라인에서 살 일이 있을까 그리고 싶더라고요. 키즈스콜레는 또 전집 중에서도 좀 비싸다. 그렇죠. 또 라운지에서만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요 하신다면 자연과 관련된 동요로 율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체조를 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과 같이 연관돼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나가서 숲에서 한번 연관된 활동을 하신다면 아이들이 더욱더 기억에 잘 남고요. 또 뜻깊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 관찰, 정말 숲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할 수 있나 고민되셨다면은 이제 그런 고민 많이 덜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에서 뭘 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 저희 아이들 나라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연 관찰까지 이제는 아이들 나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